제가 스크립트를 써서 외우시는 분들은 99%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너무 어색하고요. 야, 임팩트,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뭐 없어? 이걸 안 다음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 36번째 시간의 2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레젠테이션인데요. 2부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레젠테이션은 사실상 이 세 단계잖아요. 기획, 제작, 네. 발표. 네. 그럼 첫 단계인 기획.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아, 기획을 또 워낙에 잘 아시는 고수구나.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야. 너희들 위해서 물어본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뭐 나름 고수인데 네. 물어보겠습니다. 고수 앞에서 좀 주름 좀 잡아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기획을 위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청중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콘텐츠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이제 네. 누가 들을 것이냐, 누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성별, 연령대, 뭐 이 사람들이 기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런 거를 아주 샅샅이 캐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게 사실은 영업이죠. 이게 영업력이죠. 맞아요. 네, 이런 정보를 캐내는 네. 것이. 그래서 이게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저희는 좋은 프레젠테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청중에 따라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짜죠. 네. 저 말씀에 공감 가는 게 사실 기획이라고 뭐 논리를 어떻게 풀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논리도 그게 전달받을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경우에 타겟. 네. 그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는 거니까. 맞아요. 네. 전문가 인정하겠습니다. 빵빠를 켜켜주세요. 서티피케이션. 그 다음 흐름이 네. PPT 제작인 거잖아요. 네, 네. PPT 제작이 진짜 쉽지 않은 거야. 그렇죠. 사실 이게 PPT가 한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한글은 어쨌든 글의 맥락이 위에서부터 다르게 다 보이잖아요, 한 페이지에서. 근데 PPT는 사실 페이지당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맥락을 모를 수 있어서 전 더 힘들어 생각하거든요. PPT를 제작할 때 제일 네. 중요한 건 숲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에서의 중요한 메시지도 있지만 네. 이걸 발표를 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전체 플로우를 알고 있어야 청중보다 이제 한 발자국 더 앞서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 이제 한 장 한 장에서의 뭘 전할까 이거를 네. 되게 많이 보시는데 그거보다도 전체 플로우를 계속 기획하면서 가셔야 되고 네. 그 강약, 중간약 이런 리듬감이 자료에 있어야 네네. 쫄깃하게 지루하지 않은 PT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장, 슬라이드 여러 장 보기가 있어요. 그거를 항상 많이 보셔야 돼요. 맞아. 여러 장 보기 한 번에 쭉 뜨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전체를 계속 조망을 하셔야 진짜 좋은 PT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엄지척. 역시 실전 전문가한테 인정받는. 그럼 발표의 시작이 네. 사실 저는 시작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작가들도 처음 글을 쓸 때가 제일 어렵거든요. 오프닝. 왜냐하면 네. 오프닝, 네. 백지잖아. 사실 글자를 뭐라고 쓰면 뒤가 이어지거든요. 맞아요. 발표도 마찬가지고 네. 특히나 처음에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처음 그 순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프레젠테이션의 첫 시작이 네. 인사인 것 같아요. 어떤 멘트도 있겠지만 네. 첫 시작, 정말로 이 앉아있는 청중들과 나와 첫 대면을 하고 뭔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저 인사인 것 같거든요. 그쵸. 인사가 정말 중요해요. 첫 인사 어떻게 하는지 자 아유. 발표 시작하시죠.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영업 기밀이에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들어가서 네. 앉아있는 청중들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바로 보는 시작하지 마시고 네네. 발표하는 사람도 한번 보고 그 제일 중요한 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긴장되는 상황이고 워낙에 빠르게 막 치고 빠지고 그리고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딱 들어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됐을 때까지 천천히 그 시간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이건 사실 고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네. 들어가서 자기 발표하기에 급급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청중들도 들을 준비가 다 됐으면 그때서야 정말 이제 한 음절 한 음절 이제 감정을 담아서 가장 자신 있게 내가 제일 잘 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청중들을 바라보면서 딱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
인사만 받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PT를 받아봤겠어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것만 봐도 이 팀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인사만 해도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그 기대에 찬 눈빛을 정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내 PT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그 기대에 찬 표정을 계속 이제 가져가실 때 네. 저는 막 또 희열을 느끼죠. 네. 그러면 어쨌든 첫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 진짜 오프닝은 좀 어떻게 오프닝은 접근하는 게 이제 좋아요? 제가 이제 프레젠터 일을 하면서 오프닝 짜는 게 진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제일 힘들어. 일주일에 많을 때 막 3건씩 하고 그러니까요. 이거 다 심사위원들 다르고 내용도 다 다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오프닝 막 또 사람들은 또 야 임팩트 있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 신선한 거, 뭐 없어? 막 이렇게 항상 물어보니까 제가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었는데 이걸 안 다음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 비밀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원포인트 메시지. 아, 이제 오프닝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순간이고 그렇죠. 클로징은 가장 여운이 남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왠지 좋다.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당연히 오프닝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임팩트 있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됐든 한 문장이 됐든 우리가 어떤 원포인트 메시지 뽑았다면 이걸 바탕으로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소재를 그때부터 미친 듯이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해야 이 사람들이 관심사가 있으면서 네. 가장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될까? 이제 그거를 미친 듯이 막 서칭을 하시고 그 중에서 아 이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이제 오프닝으로 하시면 그걸 돼요. 얘기해야 되는구나. 네. 이 프레젠테이션 오프닝이 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소개팅의 첫인상이라고 생각해요. 아 맞아요. 네. 소개팅에서 사실 첫인상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용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거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프닝 때 못하면 뒤에 기대조차 안 하게 되고 네. 평가조차 절하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그 프레젠테이션 초보들이 네. 대본을 외우려고 해요. 스크립트. 네.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셨는데 다 외워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일단 저는 네.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스크립트를 직접 한번 타이핑을 다 해요. 그리고 발표가 뭐 한 3일 뒤면 3일 전에 그걸 다 치고 다 외우고 버려요. 그리고 3일 동안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사실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개인한테 맞는 걸 쓰시면 되고 저는 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스크립트를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꼭 구어체로 써라. 네, 구어체로 써라. 내 입말로 써라. 왜냐면 제가 스크립트를 써서 외우시는 분들은 99%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 맞아. 너무 어색하고요. 맞아. 막 그리하였고 이런 글말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되게 어색해요. 로봇가 마치 말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표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그냥 흘러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 생각해보면 거의 다 대부분 로봇처럼 스크립트를 외워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스크립트 쓰려면 일단 내가 실전처럼 프레젠테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고 리허설 다 해본 다음에 네네. 어느 정도 내가 나 여기서는 내가 이 말 해야겠다 라고 정해지면 그때 구어체로 정말 입말로 스크립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단어가 없을까? 조금 더 좋은 표현 없을까? 라고 이렇게 바꾸는 역할로 스크립트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까 암기를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암기가 아니라 숙지를 하고 버리는 거죠. 네, 그쵸. 절대 PT 현장까지 그 대본 네. 들고 가잖아요. 스크립트 들고 그리고 가잖아. 무조건 이상하게 망쳐. 외워 다 아는데도 어. 이걸 들으면 보고 싶고 불안해요. 맞아요. 이게 있으면 네. 결국 숙지가 제대로 안 돼. 근데 이것도 되게 용기인 거예요. 이거를 내가 쓰고서 연습을 했더라도 가기 전에 이거 딱 네. 버리고 딱 가는 용기.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용기거든요. 사실 스크립트 그대로 전달할 거면 맞아요. 그냥 PPT를 그냥 그대로 제출하면 끝내면 되는 거지. 사실 직접 발표 PPT를 듣겠다는 거는 맞아요. 네. 그 프레젠터의 자연스러운 살아있는 그 말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 손에 놓고 있는 그 스크립트를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발표 마지막 아까 또 여운이라고 하셨잖아요. 클로징. 네. 어떤 여운을 남겨야 됩니까? 원포인트 메시지로 오프닝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닝이랑 클로징이랑 브릿지를 걸어서 클로징에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면서 네.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프닝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클로징에서 조금 다른 메시지로 전달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오프닝이랑 클로징이랑 제가 왜 계속 같이 얘기를 하냐면 네. 이 밸런스를 보셔야 돼요. 네. 한 PT에서
오프닝에서 우리가 조금 뭐 스토리텔링형으로 네. 좀 감성적으로 오프닝을 했다라고 하면 클로징에서는 간결하고 담백하게 이성적으로. 네, 이성적인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걸로 뭐 숫자로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오프닝에서 좀 딱딱하게 갔다. 그러면 클로징에서 조금 더 감성적으로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을 풀어주는 거죠. 대학생들이 PT 면접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요즘에. 네. 네. 또 이 PT 면접이 보통 그 1차 실문지 면접에서 역량 면접을 보고 네. 그 안에 또 PT 면접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좀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욕심내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확실한 하나의 메시지를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에너지를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면접이라면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을까? 네. 라는 생각으로 아마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의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와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문적으로 막 나 진짜 많이 알아 막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보다도 나라는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 그런 매력, 그런 스피치 이런 것들을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보여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면접 볼 때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조금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 돼요. 면접에 가기 전에. 내가 나는 오늘 이 세 가지는 꼭 말하고 올 거야. 네. 라는 거를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가셔야 어떤 질문이 오든지 간에 네. 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난 정말 이거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직장인들은 네. 이 스트레스 받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쵸. 그런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다면?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저는 그거면 된 것 같아요. 그거면 정말 끝나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의 어떤 스킬 이런 것들은 정말 부수적인 거고요. 네. 듣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그래서 너 생각은 어때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만 단단하고 내가 정말 확신만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듬으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펼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젠터에게 사실 꼭 필요한 네. 필수품이 있잖아요. 네. 이 캡틴 아메리카에게는 방패, 아이언맨은 슈트, 자 프레젠터, 타노스. 그렇죠. 타노스는 이거고 자영님 네. 프레젠터의 무기 뭔가요? 저의 무기는 이제 포인터. 네. 포인터 어떤 거 쓰고 계세요? 저는 X 포인터 쓰고 있는데 음,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파우치가 일단 고급져요.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요. 그러니까 파우치가 보통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USB 잭과 이 포인터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잃어버리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일체형. 안 돼 있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들어 있어요. 오, 이렇게 네. 들어 있어요. 네, 제 유튜브로 여러분,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 제품. 네, X 포인터. 일단 실전에서 실수가 없으려면 네, 단순한 게 좋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는 좌우가 직관적으로 양옆으로 되어 있어서 네. 이게 훨씬 조금 직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자영님께서 지금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계신다고. 네, 제 닉네임이 있어요. 뭐예요? 스토리젠터라고. 스토리젠터.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면 저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청중들한테 내 이야기로 전달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스토리와 프리젠터의 합성어로 이제 스토리젠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스토리젠터라 검색하면 되는 거죠. 네. 유튜브에서 이제 이런 프레젠테이션이나 네. 스피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자영님 링크를 제가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자영님과 제가 한 30분 더 네. 이야기해보니까 가장 자주 들린 단어가 개고생, 대박. 네, 여러분 자리평 언어가 어떤 건지 언어의 자리. 저 좀 알 것 같아요. 이분 어떤 자립을 하셨는지. 네. 오늘 클로징 멘트는 이겁니다. 미생 보셨어요? 봤죠. 네, 미생에 굉장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 나와요. 기획서나 보고서를 왜 써야 하는가라고 물어보거든요. 그에 이제 거기 회사에 다니는 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물어요. 그럼 진짜 또 왜 써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또 다시 답변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그러면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뭔가? 나 자신이 설득이 돼야 한다는 거.
최소한 나 자신이 설득이 돼야지 남을 설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의미는 이런 건데 아마 그게 자영님한테는 본인만의 언어, 네. 본인만의 PT, 그래서 네. 결국에는 같은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T를 하실 때는 그 내용이 나는 설득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스토리센터 최자영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고민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의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